안녕하세요. 위생곤충학을 강의하는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1교시에 총 30문제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20문제가 나왔었는데 30문제로, 오래전에 20문제였었는데 30문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총 1교시에 120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위생곤충학이 30문제가 나오고, 근데 총 120문제에서 1교시가 120분 동안 시험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평소에는 뭐 이제 1분이 되게 짧을 수도 있는데, 1분이 되게 길 수도 있는데, 시험을 볼 때는 긴장하기 때문에 1분이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하고 위주로 하면서, 또 우리가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필기하고 실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필기하고 실기가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필기하고 실기하고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빠져 있는 것 뿐이고, 실기에는 보통 대부분이 어떤 곤충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떤 부위를 나타내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기하고 실기를 따로 다시 하겠지만, 필기하고 실기를 같이 연결해서 할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필기를 할 때도 이해하기 쉽고, 실기를 할 때도 필기, 실기를 따로 하게 되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게 이해도 잘 되기 때문에 필기하면서 실기 부분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프린트를 총 3개 정도가 나갈 건데, 먼저 곤충에 관한 거에서 큰 프린트 해가지고, 이번 첫 번째 나가는 프린트는 총 4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제가 그 40페이지에는 뭐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있었던 그동안 나왔던 그림 같은 부분을 다 정리를 했어요. 모아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림을 제가 모을 수 있는 다 모아가지고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분류를 해놨는데 총 4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끔 했는데, 총 제가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고 붙였는데, 이제 그림이다 보니까 그 페이지 번호가 좀, 제가 그림을 늘리면은 페이지 번호가 사라진 부분이 있어서 페이지 번호가 좀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처음에 받은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기입을 해주세요. 우리 하다 보면은 몇 페이지 몇 번째 그림을 봐야 되는데 페이지 번호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학원 사이트에서 이거 교재 3페이지 되는 걸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번호 기입하시고, 이렇게 뭐 달랑달랑 저처럼 이렇게 스프링으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스케치로 찍어도 되시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대로 하시면서 이 교재하고 같이 우리 1권 위생사 1권 교재하고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페이지 393페이지예요. 393페이지 보면은 위생곤충학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한테, 그러니까 사람한테 병원체를 퍼뜨리는 곤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체, 그러니까 질병을 퍼뜨린다든지 그런 게 해를 주는 곤충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위생곤충학이에요. 그래서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위생곤충학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떤 데서는 위험곤충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위곤충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 아직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으면 최근에 나온 적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위생곤충학, 위험곤충학, 이곤충학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정의에 대해서 볼게요. 정의를 보게 되면 인간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곤충에 관한 연구하는 학문이다.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거 하나만 포함된 게 아니라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치는 곤충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다른 말로 곤충을 포함하는 절지동물과 인류의 질병과의 관계를 취급하는 학문인데, 절지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거미류, 우리 보통 아는 거미, 그리고 갑각류, 개, 가재 같은 거, 그리고 다지류, 진해 많다, 다리가 많은 다지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곤충류. 그래서 위생곤충학에서 해당에는 절지동물은 곤충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곤충의 다른 정의로는 곤충을 포함하는 절지동물과 인류의 질병과의 관계를 취급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에 정의 밑에 작게 이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목적을 보면은 매개곤충과 인간의 질병 사이의 역학적 형태를 규명하고 위생곤충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법을 연구하여 인류의 보건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다 하는데, 매개곤충이라는 거는 이제 매개하다 뜻 아시죠? 내가 이제 A라는 사람하고 B 사람이 있는데 둘이 정말 괜찮아. 그래서 A는 여자고 B는 남자서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연결해주는 거를 매개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목적을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1이 매개곤충과 인간의 질병 사이의 역학적 형태를 규명하는 게 목적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해하시고 위생곤충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법을 연구하는 게 목적의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인류의 보건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거. 그래서 목적은 지금 한 가지로 쭉 나열을 했지만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1, 2, 3으로. 이것도 같이 혹시 1번 매개곤충과 인간의 질병 사이 역학 형태를 규명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생곤충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법을 연구하는 걸 두 번째로 하시고, 세 번째는 인류의 보건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거를 세 번째로 하시면 돼요. 지금 3번 발달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몇 번째 문제가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꼭 지금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더 많은 부분을 다 정리해드릴게요. 이거는 따로 필기를 해서 이거 책에 있는 내용도 같이 정리할 거니까 책에 있는 내용으로도 알고 계시되 제가 필기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정리된 위생곤충학 발달사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하나가 연도가 지금 여기 1878년 여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거 바꿔서 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꼭 알아야 되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외워두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1577년에 메르쿠리 앨리스가 질병과 곤충의 관계를 정립을 하면서 파리가 흑사병을 전파했다고. 흑사병 어떤 책에서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어쩔 때는 흑사병으로 나오고 어쩔 때는 패스트로 나와요. 둘이 같은 거예요. 흑사병, 패스트에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흑사병, 패스트. 그리고 1587년에 가브리엘이 파리가 종기독을 흡치하여 건강한 사람의 피부가 전파됐다는 걸 알렸고 1848년은 요시아 노트가 모기는 말라리아로 항원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증명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857년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세제파리는 라가나병을 전파시킨 것을 확신을 시켰고요. 그리고 1898년 로스가 중국 얼룩 날개 모기로 나올 때도 있고 학질 모기로 나올 때도 있어요. 중국 얼룩 날개 모기 또는 학질 모기. 그래서 학질 모기가 말라리아 전파하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1898년 시몬드는 벼룩이 흑사병을 전파한다는 걸 입증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라가나병, 말라리아, 그리고 벼룩이 흑사병. 그리고 1900년도에는 워터 리드가 이집트슨 모기는 황열을 전파했다는 걸 발견했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 곤충이 어떤 걸 매개하는지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03년에 브루스 나바로가 세제파리는 수면병, 나중에 나와요. 수면병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수면병 나오는 거를 매개했다는 거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1905년에 더턴 토드가 진드기는 제기열을 전파한다는 걸 밝혔고, 그리고 1909년에는 니콜이 이는 발치투프스를 매개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증명을 했고, 1916년 클리랜드는 에이디스 속 모기가 댕기열을 전파하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여기서 1878년 맨슨이 방크로프티 사상주의 모기 체내에서 감염 상태까지 발육됨을 증명한 게 위생곤충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맨슨이에요. 그래서 맨슨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878년 맨슨이 방크로프티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감염 상태까지 발육됨을 증명한 게 위생곤충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필기를 하셔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꼭 연도하고 사람 이름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뭐 어떤 곤충이 무엇을 전파했다, 어떤 질병을 매개했다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 필기하셨으면은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이 빠져 있는데 혹시 몰라서 뭐 곤충의 종류 어떤 데는 어떤 책 70만 종, 어떤 책은 90만 종, 또 어떤 막 인터넷 사이트 찾으시면 100만 종 이상이라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과 인류 생활에서 보면 곤충의 종류는 90만 종 이상, 어떤 책은 70만 종, 어떤 데는 보게 되면 100만 종 이상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 동물의 4분의 3,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4분의 3을 차지하고, 인간의 기근과 빈곤을 강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거는 흉년선에서 음식물 모자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곤충들이 먹기 때문에 더 없어진다는 거죠. 한 예로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저도 옥수수를 좋아하고 엄마도 어머니 아버님도 옥수수를 좋아해서 옥수수를 이번에 되게 많이 심었어요.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옥수수 이제 이 마지막 옥수수예요. 저는 옥수수를 거의 먹은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엄마 아빠가 옥수수 심을 때는 이번에는 옥수수 진짜 실컷 먹을 거라고 해서 심었는데 한 2번, 3번 먹었는데 옥수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만 뭐 실컷 먹을 거라더니 그만 또 옥수수 어디 갔냐고 하니까 까치들이 다 쪼아 먹어가지고 사람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기근과 그 빈곤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소비와 파괴에 따라서 저장 중인 곡물, 또 과일, 야채 등을 소비도 하고, 그리고 질병의 매개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병원체로 우리가 전파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매개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질병을 주는 매개체로서 고통과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익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해롭다는 것만 얘기했죠. 곤충으로 인한 피해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익충은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 익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밀 같은 영양물질, 우리 꿀 같은 거였잖아요. 복밀 같은 영양물질이라고 견사, 비단을 얘기하는 거여서 견사를 또 공급해주고, 또 해충의 청적으로 인해서 해충을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식물의 수정 매개체, 실내로서 막 우리가 이제 꽃 같은 거 심었을 때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집에다가 아빠 은행나무를 심는데요. 근데 은행나무인데 여자 은행나무, 여자 은행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아니 남자 은행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은행이 열리겠냐니까 다 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 열린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저희 집 주변에 저 은행나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 빼놓고는. 근데 정말 은행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물의 수정 매개체를 곤충이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식물의 수정 매개체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따로 필기를 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지울게요. 그래서 393페이지 역할 및 반응을 볼게요. 위생곤충의 역할 및 반응에서 위생곤충의 역할을 보시면 첫 번째가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병원균을 우리에게 옮겨준다는 거죠.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위생곤충이고, 그리고 위생곤충에 의한 질병 매개는 대부분 바이러스 병원, 밑줄 쳐주실래요? 질병 매개는 대부분 바이러스 병원군이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병원군으로서 뭐 말라리아, 황열, 사상충증, 흑사병, 다른 말로 제가 패스트라고 얘기했었죠. 흑사병이랑 패스트 같다고. 그리고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서는 절족동물의 매개체 역할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절족동물 매개체 역할이 활발하여 이에 의한 질병을 절족동물 매개성 질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절족동물에는 곤충류, 거미류, 각각류 있는데 열대와 아열대 같은 경우에는 절족동물의 매개성 질병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열대, 아열대 나왔을 때 절족동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없이 거의 더운 거. 뭐 건기랑 우기 정도, 우리 막 동남아 같은 데 얘기하잖아요. 그때 열대기후라고 하고, 아열대는 사계절이 있긴 있지만 뚜렷하지 않은 거. 네, 그리고 겨울에는 평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은 거, 아열대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394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위생곤충에서 오는 반응을 보게 되면은 총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 곤충공포증, 피부염, 식품의 오염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게 되면 동나방의 가루가 피부에 닿게 되면은 동나방이니까 어떻게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관지 천식까지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게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 보면은 저녁에는 그 불빛 때문에 되게 화나가지고 밖에는 저는 껌껌한데 불빛 비치니까 화나니까 나방이며 하루살이 이런 곤충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곤충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요. 동물들 이런 걸 다 좋아해요. 뭐 근데 이제
맨날 나방 만지고 놀고 하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방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은 장님이 되니까 비비지 말래요. 근데 어렸을 때 막 장님 이런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방을 만지게 되면은 정말 눈이 안 보일까 너무 궁금한데 또 그래도 또 겁은 있는지라 제 눈에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방을 살짝 만졌어요. 나방을 이렇게 살짝 만진 다음에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눈에 이렇게 살짝 그었어요. 나방 만진 손으로 살짝 그었어요. 근데 괜찮냐고 너도 앞에 보여? 얘기하니까 앞이 보인대요. 그래서 희한하다. 내가 너무 조금 묻혔나? 조금 만졌나? 해서 다시 나방을 다시 잡은 다음에 다시 동생 눈에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살짝 그었는데 그래도 보인다는 해서 엄마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게 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동나방도 아니었을 거고 제 동생이 뭐 감수성 좀 좋았겠죠. 제 동생이 별로 그거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얘기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피해는 민족과 개인에 따라 그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돼서. 또 곤충 공포증.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곤충이 좋아. 근데 어떤 다른 A라는 사람은 그냥 곤충이라는 것 자체, 곤충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곤충 공포증은 벌레, 거미, 개미 등을 심히 혐오하여 감각적 환상을 느낀 정신분열증 환자도 있다는데 이것도 되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집에를 가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잠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친구는 잠자리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놀렸어요. 잠자리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잠자리라고 막 놀리면서 걔를 갖다 댔어요. 근데 친구가 무섭다고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더 놀래라고 옷을 딱 이렇게 붙였다가 이제 잠자리를 뗐어요. 근데 친구가 나 잠자리를 뗐는데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잠자리를 딱 봤는데 우리 배우겠지만 잠자리 굵이 있잖아. 입 있는 데가 입이 친구 옷에 그 섬유에 달라붙어 그 입이 까칠까칠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목은 얼굴은 잠자리 얼굴은 친구 옷에 붙어 있고 잠자리 몸통만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그래도 잠자리 자체가 무서운 존재인데 붙어있으니 머리가 자기 몸에 붙어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포증. 그래서 위생곤충에서 오는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 곤충 공포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피부염이 있어요.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 벼룩, 벌레 등을 물렸을 경우 심하게 아프며 가려운, 당연히 심하게 아프고 가려운 느낌 들 수도 있죠. 느낌이 들으면 또 긁게 되면 우리 보통 모기에 물렸을 때 처음 모기에 물렸을 때 두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저도 지금 모기에 물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냥 막 긁지 않으면. 근데 또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막 긁잖아요. 그럼 살짝 살이 찢어지면서 심했을 때 부어오르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2차 감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피부염 끝에 보면은 2차 감이 발생하는데 밑줄 하나 쳐주세요. 그래서 이 피부염 같은 경우에 이 벼룩, 벌레 등에 물렸을 경우 심하게 아프며 가려운 느낌이 들고 긁으면 상처 부위에 2차 감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식품의 오염. 여름에 많이 발생하죠. 밥 먹으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모기, 파리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보면은 모기, 파리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그 곤충들이 몰려들잖아요. 집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제 파리가 오게 되면 꼭 거기 앉아서 다리를 막 이렇게 막 비벼요. 그럼 이제 그거 다리 비비다가 또 그게 식품에 묻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파리, 쥐, 벼룩 등의 식품에 이물질을 혼입시키거나 그러니까 자기 들어온 거 그렇게 되니까 식품에 들어온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먹는 밥에 혼입시키거나 분뇨, 오물 등 옮겨서 불결함을 유발시키며 경제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위생곤충이 오는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 곤충 공포증, 피부염, 식품의 오염인데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민족과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 그리고 곤충 공포증은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고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차적 기계적 감이 생겼다가 두 번째 2차 감염까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식품의 오염 등은 식품의 이물질을 혼입시키고 또 불결함과 경제 손실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 곤충의 피해에서 볼게요. 곤충의 피해는 그래도 잘 나오는 이 문제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앞에 있는 얘기보다 곤충의 피해는 잘 나오는데 직접 피해하고 간접 피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피해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외상. 그냥 먼저 책에 있는 내용 보게 되면은 절지동물이 흡혈. 우리 흡혈이라고 하면 우리 드라큘라 있죠. 드라큘라가 흡혈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자기 이빨로 딱 물어가지고 빨아먹는 거. 그러니까 피를 흡수하는 거.
피를 빨아들이는 게 흡혈이에요. 그래서 절지동물이 흡혈할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 생긴 상처.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주시고, 그래서 흡혈에서 생긴 상처라고 했었잖아. 모기, 벼룩 등의 구부에 이거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피부 조직이 파괴되는 게 기계적 외상. 그리고 두 번째가 인체 감염, 그러니까 두 번째 인체 감염, 세 번째 인체 기생, 다섯 번째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 2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모기가 저를 물었는데 그냥 잘 두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을 텐데 너무 가려운 걸 참지 못하고 막 박박박박 긁어. 박박박박 긁은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고름이 생기거나 하겠죠. 그래서 2차적 염증을 유발하는 게 2차 감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린 상처에 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차 감염 써주고 화살표 친 다음에 세균 감염 피부염을 적어주세요. 2차 감염하고 세균 감염 피부염.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억, 파리 유충은 위나 피부에 기생하며 구더기증을 유발한다. 파리 유충이 피부에 기생하는 것을 승저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억에 보면은 기억의 승저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승저증 잘 나와요. 승저증. 그래서 파리 유충이 피부에 기생하는 것을 승저증. 그리고 두 번째 미은을 보시면 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래벼룩 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기생하며 옴, 구진, 농포 등 같은 피부병의 원인이 된다 해서 문제가 될 때는 직접 피해에서 인체 기생을 유발하는 곤충을 하면은 뭐 파리, 밑줄 주세요. 파리, 그 기억의 파리, 그 니은의 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래벼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승저증 유발 곤충 같은 경우에는 하나 참고로 방금 한 파리, 파리 중에서도 검정파리. 승저증 유발하는 건 검정파리, 옴, 여드름 진드기. 자, 글씨가 이응하고 미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잘 구분하시면서 적으셔야 돼서 승저증 유발은 검정파리, 옴, 여드름 진드기가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인체 기생을 유발하는 곤충하게 되면은 파리, 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래벼룩 등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독성 물질에 주입해가지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옆에다 필기를 해주세요. 이거 좀 더 쉬운 말로
그래서 네 번째, 독성물질 주입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교시 물었을 때, 자교시 주입된 이물질, 뭐 나쁜 물질이겠죠. 우리 곤충이 우리 물었을 때 이물질에 대한 감수성 해가지고 곤충에 물렸을 때 붓고 발적과 통증 현상이 생기며 타액에 대한 감수성도 생긴다는 거. 그래서 네 번째 이거 같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알레르기성 질환서. 미세한 물질 체내에 주입되거나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 면역학적인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걸로 진먼지 진드기, 바퀴, 깔따구 등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 저도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데 전 비염 같은 경우에 집에 진먼지 진드기나 먼지 같은 거 많으면 비염 막 생기잖아요. 재채기 나고 그런 거. 그래서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곤충 해가지고 진먼지 진드기, 바퀴, 깔따구, 밑줄 주식을 찾을 수 있어요. 알레르기성 질환 유발 물질에는 유발 곤충은 진먼지 진드기, 바퀴, 깔따구라는 거. 그래서 직접 피해에는 기계적 외상, 2차 감염, 인체 기생, 독성 물질에 주입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데 2번 2차 감염하고 3번 인체 기생. 인체 기생 같은 경우에는 체내 기생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인체 기생에서 나올 때도 있고 인체 기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체내 기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3번 체내 기생 알아두셔야 되고 인체 기생 알아두셔야 되고 인체 기생 유발 곤충 같은 경우에는 파리 유충, 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래 벼룩이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곤충에는 진먼지 진드기, 바퀴, 깔따구라는 게 있다는 거. 깔따구 나중에 많이 나오시면 깔따구 하면 무조건 뉴슨스라는 걸 거의 뭐 90% 이상이 깔따구 문제가 나오면 답은 뉴슨스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같이 알아서 깔따구 하면 뉴슨스. 그리고 두 번째 간접 피해. 간접 피해 같은 경우는 곤충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한번 거쳐서 오는 걸 간접 피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체, 그러니까 곤충, 이러한 과정으로 병원체, 곤충, 인체 내 피해 감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절지동물이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인체 내에 주입하는 경우인데 좀 더 쉬운 말로 간접 피해 같은 경우 곤충에 의해 기계적으로 운반됨으로써 그러니까 곤충이 운반하는 거죠. 병원체가 인체 내에 주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병원체가 곤충이 병원체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기계적으로 운반됨으로써 병원체가 인체 내에 주입되는 경우로서 병원체는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하지 않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간접 피해 같은 경우는 기계적 전파에서 물리적 전파가 있고 생물학적 전파가 있어요. 생물학적 전파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생물학적 전파가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전파에다가는 별표 해주세요. 생물학적 전파는 별표. 그래서
기계에서 전파, 물리적 전파를 보면은 이거는 기계 전파는 단순히 곤충이 체내에서 운반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운반하는 역할만 하는 게 기계에서 전파. 그래서 곤충에 의해 병원체를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은 병원체를 다른 데서 운반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 체내에서 병원체 증식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운반만 하는 게 기계에서 전파. 그래서 곤충이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 동그라미에서 곤충이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 병원체에서 위생곤충에는 지파리, 가시성, 바퀴 등이 있고 질병에는 뭐 소화기 질환에서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파르티푸스는 빠지시면 뭐 소화기 질병하고 살모넬라증, 결핵 등이 있는데 한번 문제에 나온 게 간접피해 기계 전파에 해당하는 질병은 해가지고 콜레라 찾는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간접피해에서 기계 전파에 해당하는 질병에서 콜레라. 그리고 두 번째 생물학적 전파를 보게 되면은 곤충 체내에서 발육이나 증식 등, 곤충 체내 안에서 병원체가 발육이나 증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발육이나 증식 등 생물학적 변화로 인체에 감염되고 감염성 질병 병원체를 획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병원체를 옮기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디귿하고 보면은 한 개체가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주입된 병원체가 충분히 증식 혹은 발육될 때까지 일정 기간 잠복기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어떤 질병도 바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체내에서 잠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발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개체가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일정 기간 잠복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디귿으로 해가지고 394페이지 밑에 적어주세요. 가장 문제화가 잘 되는 게 395페이지에 3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이게 문제화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서 출제 양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곤충에 의한 생물학적 매개준 경란형에 속하는 것은 해서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에서 잘 나왔던 거 밑줄만 쳐주세요. 증식형에는 내염, 문제가 됐던 게 내염하고 황열 이거 하나 빠져있는데 빨간 진모기, 작은 빨간 진모기 옆에다 하나 써주시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저희 시간이 지나면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발육형에는 사상충중, 그리고 발육형에다가 이거는 증식형 써주시고 발육형에 더 추가할 게 속옷은 모기, 그리고 발육증식형에는 말라리아 밑줄 쳐주시고, 그러니까 증식형에서 나왔던 게 뇌염, 황염하고 작은 빨간집 모기, 빨간집 모기로 나온 적도 있어요. 뭐 작은 빨간집 모기, 빨간집 모기로 나온 적도 있고, 발육형에는 사상충증, 속옷은 모기, 발육증식형에는 말라리아 나온 적이 있었고, 경란형에는 양축병, 똑같은 말 찌찌가무식병이, 우리 찌찌가무식병이 한 1, 2년 전에 한참 많이 유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양축병과 찌찌가무식병, 그리고 로키산 홍방열. 그래서 보면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더 알기 쉽게.
보시게 되면은 생마토 전파가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해가지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가 배설형인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이 곤충 체내에서 수수가 늘어나게 되는 걸 증식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균이 곤충의 체내에서 단순히 수적 증식을 거치는, 그러니까 자라진 않고 더 그러니까 수적으로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단순히 수적 증식을 거친 후 자기옷이 피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된 전파형으로 흑사병은 벼룩인데 문제에 나왔던 게 벼룩이 어디? 전이에요. 벼룩의 전이. 벼룩의 전이를 증식했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흑사병은 벼룩인데 벼룩의 특히 전이로 증식을 했고, 내염 황열병 등의 바이러스는 모기 위세포에서 증식을 했고, 발진 티푸스 유행성 제계열의 매개층은 이라는 거. 그래서 댕계열의 매개층은 모기고, 발진열 매개층은 벼룩. 그리고 발육형 같은 경우는 곤충 체내에서 수적 증가는 없는데 이제 자라는 거. 수적 증가는 없고 단지 발육만 하는 경우. 그래서 사상축병이 있었고, 그리고 발육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곤충 내에서 증식하고 수적도 증가하고 발육도 함께 하는 게 발육증식형. 그러니까 증식형하고 발육형을 모아놓은 합친 거 발육증식형이고요. 말라리아는 모기, 열대수면병은 체세파리, 텍사스 우두열은 소진드기. 그리고 경란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진드기 나타나는데 주로 진드기 매개질병의 전파에 속하며, 경란형은 주로 진드기. 병원체가 진드기로 증식한 후 알이 난소에서 부화하여, 난소에서 부화하니까 그 알이 당연히 감염이 되겠죠. 난소에서 부화하여 다음 체압대로 감염돼 흡혈시 전파된 증상으로 로키산 홍반열, 진드기 매개 제기열, 찌찌 가무수병인데 문제가 됐을 때는 증식형에 속하는 것 해가지고 흑사병, 벼룩, 내염 황열 이걸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개념보다는 증식형에 경란형에 속하는 게 어떤 거냐, 흑사병의 벼룩이냐, 내염 황열 바이러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보다는 어떤 게 속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 필기해 주시고 하나만 5번 이거 나온 적은 없는데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배설형. 주로 이거 위주로 이거는 알아두세요. 꼭. 이건 참고로 혹시 모르니까. 전파로 얘가 그리고 제기열. 이렇게 하셔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증식형, 발육형. 다시 교재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증식형에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증식형에 해당하는 거는 내염, 황열, 작은 빨간집 모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발육형에는 사상충증하고 토고숙 모기. 그리고 발육증식형에는 말라리아 매개가 모기죠. 가로 열고 모기 써주시고, 그리고 경란형에는 양추병, 찌찌다무시, 로키산 홍반열은 진드기가 매개하죠. 진드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서. 중간 숙주 같은 경우에는 나온 적 없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씩만 더 추가해 주세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은 크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숙주에서 네 번째 물벼룩 하나 추가해주세요. 물벼룩. 이거는 나충, 광절, 열두, 조충. 요거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그냥 알고 읽어보는 정도로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 매개 질병에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거는 보시게 되면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dengi열? dengi열은 증식형에 속해요, 증식형. 그 밑에 알아두기 보면 dengi열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dengi열에 속하는 거는 증식형.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흑사병은 벼룩이었는데, 벼룩이 어디 전이에서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병원체가, 그 밑에다가, 알아두기 밑에 좀 남아있는 공간에 적어주세요. 이게 몇 번 나왔거든요. 흑사병은 벼룩이었죠. 내용 함유로 내가 모기의 위였죠. 모기의 위. 말라리아는 위 외벽이었고, 사상충은 흉부의 근육이어서 흑사병 전이 내염 확률을 위라는 거,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 풀어보면서 396페이지 곤충의 분류 형태를 할 거여서 이때는 제가 이제 올려놓은 프린트 같이 보면서 할게요.